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 생리학. 이번 챕터는요, 제 5챕터고요. 신경 조절과 운동입니다. 신경을 조절을 해서 어떠한 원리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즉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지, 운동을 하려면 어떠한 신경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챕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신경계의 구조입니다. 매우 복잡한 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신경계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BNS와 CNS로 나뉜다. 이게 뭐냐? CNS는 Central Nervous System, 즉 중추신경이다. PNS는 Peripheral Nervous System, 즉 말초신경이다. 중추신경에는 뭐가 있냐? 가장 크게 뇌, 그리고 척추가 있다. 그럼 말초신경은 이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걸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이외의 모든 것들이 말초신경계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초신경계에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중추신경에서 반대로 자극을 주기도 한다.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자, 표로 돌아올게요. 중추신경에는 뇌와 척수 또는 척추로 이루어져 있고 말초신경계는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다 라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중추신경에는 구심성 영역으로 감각 수용기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이래서 다시 말초신경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말초신경계는 원심성 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중추신경계로 구심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초신경계는 다시 중추신경계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말초신경계는 원심성 영역, 운동 영역에서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 체신경계가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 안에는 하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 이것들을 이제 뒷장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경세포, 즉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 16, 그리고 20년도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경세포는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경계를 구성하는 주된 셀, 세포이다. 다른 세포와는 달리 어떤 방법? 전기적인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한대요. 전기의 자극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을 한대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인접한 신경세포와 스냅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기도 한대요. 그럼 세포체는 무엇일까요? 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의 중추, 수상돌기는 이 세포체로부터 가늘게 뻗어나온 세포질이래요. 그림으로 볼게요. 축삭돌기까지. 축삭돌기는 세포체에서 아주 길게 뻗어나가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으로 총칭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이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지돌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축삭돌기는 이렇게 뻗어나온 긴 가지예요.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전기적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어떠한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체 내 핵에서 이렇게 자극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는 또 다른 뭔가가 이렇게 핵이 또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생긴 거 보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떠한 막을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은, 길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질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으로 덮여 있고 이렇게 지방을 통해서 도약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방으로 인해서 전기적 자극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도약 전도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쌓여 있는 이 지질을 슈바인 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도약 전도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세포의 전기적 자극 순서, 신경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요. 수상돌기에서 세포체로 이동하고 축삭에서 축삭 종말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들이 바로 신경 전기적 세포의 전기적
자극의 순서이다. 자, 신경계의 특성,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17, 18, 21, 22, 23년도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게요. 전기적 특성으로 가지고 이동을 하려면 누군가가 전기적 신호를 줘야 되는 것이고, 전기적 신호가 무조건 다 온다고 해서 신호를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인계치가 지나야지만 얘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포 막전이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막전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과 세포 밖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뭐의 차이? 이온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막전이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시 막전의 분극 상태예요. 셀룰러,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세포 밖은 나트륨이 많고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대요. 이 나트륨을 다른 말로, 이 Na+를 다른 말로 읽으면 소듐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이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어떠한 자극이 오면 이것들이 안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정시 분극 상태는 아직 이 자극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안정 상태에 있을 때는 칼륨은 세포막을 비교적 쉽게 투과하나 나트륨의 투과성은 칼륨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나트륨은 칼륨에 비해서 막을 투과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세포 안쪽이 음전이, 바깥쪽은 양전이의 성질, 다시 말해서 음전이, 양전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포막을 경계로 하는 두 전극 사이의 전이차는 신경계에서 마이너스 70mV다. 마이너스 70mV다. 그렇죠? 활동 전압이 일어나게 되면 흥분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활동 전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신경과 근육 세포막에서 관찰하는 현상이다. 조직을 자극을 하면 세포막의 소듐, 칼륨이 투과시형이 변화해서 안정시의 막 전이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안정시 막전의 세포막이 안쪽의 양, 이것도 밖에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활동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정도를 바로 우리 역치점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전기적 신호가 자극이 역치점이 있다면 이 역치점을 거쳐서 탁 올라갈 수 있는 이 인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70mV다. 이 시점이. 탈분극기 역시점을 넘어서 급속하게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시점을 얘기한다.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됐다면 다시 반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분극기와 과분기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정시의 세포 안은 마이너스 70mV래요. 이때 나트륨, 소듐이 바깥에 있고요. 칼륨은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전기적 신호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나트륨 채널이 오픈되고 칼륨 채널이 오픈되면서 서로 바뀌게 돼요. 다시 어떠한 자극이 오게 되면 소듐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륨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포타슘은. 이렇게 해서 전기적 자극이 안정시와 탈분국 그리고 재분국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응기라는 게 있어요. 불응기는 어떤 자극이 와도 그에 대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게 바로 불응기죠. 일정한 시간 동안에 또 다른 활동 전이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시기로 절대불응기와 상대불응기로 구분이 된다. 절대불응기는 2차적 자극이 주어져도 정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상대불응기는 강한 자극이 주어질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 이보다 더 강한 자극이 와야지만 발생하는 것. 이게 절대불응기와 상대불응기, 즉 불응기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신경계의 운동 기능 조절에 중추신경계 그리고 그 안에 뇌에 대한 문제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의 기출 문제고요. 대뇌 안에는 전두엽과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있다는 것이. 전두엽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전두엽, 측두엽 옆에 있는 거, 후두엽 뒤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두엽은 일반적인 지능 그리고 운동 조절을 권장하고 있어요. 축두엽은 청각과 이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두종력은 1번 감각 입력과 해석을 하고요.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뇌 안에 밑에 하부에 있는 또는 뇌 안에 있는 간뇌와 시상하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간뇌 안에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뇌 안에 시상이 있고 시상 아랫부분이 시상하부예요. 자, 시상은 감각 조절의 중추, 냄새를 제외한 모든 감각을 입력한다. 시상으로 들어와서 피질의 적정한 부위로 다시 이동을 한다. 어떠한 감각이 뇌에 도달하는가에 따라서 운동 제어 조절이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을 권장하는 게 바로 시상에서 한다. 그다음 시상하면 뭘 하냐? 내부의 환경의 모든 과정을 조절하는 따라서 항상성을 유지를 한대요. 그렇다면 자율신경계 조절, 즉 혈압, 심박수, 수축성, 호흡, 소화 등을 다 권장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 그리고 시상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체온, 체액의 균형, 감정, 갈증, 음식 섭취, 수면 등 이런 것들이 시상하부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손해와 뇌관입니다. 손해는 평형, 자세 등을 조절하고 있어요. 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손해는 뒤편에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조절에 관여하는 기관, 이게 프론트, 백이에요. 제동효과, 운동 중에 진자 운동 시 손해가 제동효과를 발휘해 운동을 조절하게 된다. 스피드를 지각하기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뇌관 안에는 중뇌와 교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호흡과 심혈관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중추를 포함하고 있다. 근육의 긴장 및 유지, 그리고 골격근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각성과 수면을 조정한다. 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는 그림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척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림이 제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여기 항상 뒤입니다. 그러면 간뇌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여기 종뇌고 시상, 그리고 밑에 시상 하부, 그리고 중뇌, 뇌교, 그렇죠. 연수, 그리고 척수가 이어지는 것이죠. 안쪽으로 아니고 바깥쪽으로 본다고 하면 전두엽은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축두엽은 옆에 있죠. 이렇게. 두종엽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후두엽은 뒤편에 있는. 그렇죠. 전두엽은 운동 피질과 미각 영역, 청각 영역은 축두엽, 두종엽은 감각 피질, 그리고 후두엽은 이렇게. 그리고 손에는 후두엽이 시각 영역까지, 그리고 손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 뇌를 나누는 이런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뇌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장 브로드하게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말초신경계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중추신경은 뇌와 척추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말초신경이다. 17년도 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말초신경, 감각신경의 구심성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고유수용기가 있습니다. 이 고유수용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알아야 될 것들은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 그리고 관절 수용기까지. 골직원하고 금방추 관절 수용기는 근육과 인대에 붙어 있습니다. 근접해 있습니다. 금방추와 골직원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데 금방추는 근육의 길이를 반응해요. 골직원은 길이보다는 근육의 장력, 근육에서 발생되는 근육으로 오는 장력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관절 수용기는 관절의 각도, 가속도, 압력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본, 뼈가 있고요. 이제 머슬이 있죠. 금방추의 대략적인,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의 일반적인 위치, 금방추가 대략 근육 쪽에 있고요. 골직원은 건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장력과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고 센싱한다는 거죠. 띄워볼게요. 금방추는 근섬유 둘러싸여 있다. 두 가지 형태의 감각신경세포가 금방추의 중앙 부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B에서. 감마 운동신경, 알파 운동신경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것들.
감마 운동신경세포로 금방추의 수축 기능을 수행하는 근섬유로 향하는 알파 운동신경세포,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는 것들이죠. 느리게 작용하는 감각신경세포는 골직원 기관을 지배한다. 골직원이 이렇게 건 쪽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건을 좀 더 벌려보면 건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이고 여기에 골직원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근육의 장력과 길이를 감지한다. 자, 운동신경 18, 19, 21년도 기출문제고요. 원심성이죠. 이거는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계 그리고 비교감신경계로 나뉘게 된다. 자율신경계 하위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불수의 구조들, 수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수의적,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가장 큰 예를 들 수 있겠죠. 또 하나 내장근, 그렇죠. 내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자율신경계 불수의 구조들을 지배하는 신경계통의 한 부분으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뇌의 조절이 없이 호흡, 그리고 심장의 순환, 그리고 소화, 내장근이겠죠. 같은 생명 유지의 관계의 기능을 조절을 한다. 내장근, 평안근, 심장근, 내부미성 같은 불수의적인 운동 조절을 한다. 자율신경계가.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쉽게 얘기하면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교감신경의 방위의 반응계로서 위험에 처한 신체를 준비하는 몸이 급격하게 변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반응을 한다는 것들. 부교감신경은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역할을 한다. 에너지 보존, 수행하는 역할, 안정화된 상태로 다시 교감신경계와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들. 이게 수축을 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완을 시키는 이런 역할, 굳이 따지자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로 상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 17, 21, 22년도의 기출 문제고요. 이것들을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교감신경에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수축력을 증가시켜요. 근데 이 부교감신경에는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볼까요? 이 교감신경에는 기관지를 이완시키는데 부교감신경은 수축을 시켜요. 소화관은 수축을 시키는데 얘는 운동력은 증가시키죠. 방광을 교감신경은 이완을 시키는데 부교감신경은 수축을 시킨다.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자율신경계 안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이다. 그렇죠? 오케이. 신경계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